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체육 강의. 오늘은 예탁결제원 7번 문항 자기소개서 문항분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합격되고 안 되고는 조연장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를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게 되실 건데요. 자, 제가 모르고 예탁결제원 이 7번을 모르고 문항을 빼버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7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랑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위주로 짧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강의를 못 올려서 좀 내부 이제 그룹방에서 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공 칩보를 위해서 또 바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7번. 본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한국 예탁결제원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입사 이후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내재 의도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한다. 자, 자, 한국 예탁결제원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자,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준비된 역량이 뭘까? 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 실제 내재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쓸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재 의도가 입사 이후 하고 싶은 직무나 커리어 패스가 뚜렷한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인가? 자, 오타입니다. 오타. 자, 그리고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사실 팩트로 설명하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너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간의 핵심 역할과 한 단어로 연결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요. 애초부터 한국 예타결제는 더 적합한 인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거. 자, 너가 진짜로 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무조건 뭐 한국 예탁결제원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너의 어떤 준비된 역량이 그 본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뭐 더 나은 거를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너가 어떤 이 잡이나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어떤 특정 위치나 수준에 머무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세운 이후부터 너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다. 이미 그 과정이 그 팩트 이 역량 과거 사실에 대한 팩트들이 결국에는 너가 한국 예탁결제원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입사 이후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펼치세요. 자, 하고 싶은 업무. 자, 결국에는 여기서는 너가 이 직무 관련돼서 그 현직자든 실제 예탁결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그 일이 회사 전반적으로 그 공기업이죠. 공기업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 예탁결제는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서 펼치세요. 그 직무에서가 중요한 거다. 그 직무에서가 들어가야 이미 이 느낌의 자소서가 뭐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더 적합한 인재임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해당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에서 큰 그림은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위를 현직자를 만나거나 다른 행동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고 팩트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자소서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서 적합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팩트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그 직무에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100%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식별.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입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미 내가 예탁결제원에 더 적합한 인재임을 설득하고 있는 게임인 것이다. 자, 그래서 도입 자체를 한국 예탁결제원이 어떤 직무에서 어떤 중요한 일, 어떤 기관의 어떤 핵심 역할에 그 영향을 주는 어떤 중요한 일을 어떤 수준까지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끝내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 일의 이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건 글씨를 그대로 써줄 필요 없고요. 관련 직무에서 어떤 팩트, 과거 경험, 과거에 준비해온 사실, 역량 이런 거를 준비를 열심히 어떻게 해왔다? 주도적으로 계속 내가 찾아서 해왔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수치나 팩트, 경험, 했었던 행동으로 500자를 써주면 되는 거다. 자, 뭘 위해서? 이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든지 어떻게 해야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을 여기다 쓰시고요. 그거에 대한 설득을 여기다 쓰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예탁 결제 원이니까 원 후에도 이 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서 뭘 하겠다? 기간의 핵심 역할을 드높이겠다. 자, 뭐 그게 사명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탁 결제는 결국 한국거래소의 거래 백업이겠죠. 그 백업에서의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 역할 뭐 지원하면 대부분 아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나아가서 이제 증권에 대해서 그 이제 배서양도라 그래서 그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바일에서 산 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전산적으로 자동화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산다는 행위는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식이라는 건 원래 실물 뒷면에 배서양도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전산 시스템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줄 수가 없으니 일괄적으로 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실제 주식 증서에 대해서 전산 처리된 거에 대해서 이 예탁결제원에서 별도로 뭘 해준다? 이 주식의 소유권인 자를 전산 관리하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 기관인 거고 이 역할은 결국 이 기관의 역할은 자본주의의 꽃은 뭐죠? 주식이죠. 주식회사죠. 그런 주식에 대한 원활하게 그 거래가 되도록 하게끔 해주죠. 결국 예탁결제는 뭐다? 자본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에서 그 직무에서 그런 정확하게 뭘 하는지 캐치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런 핵심 역할도 자본주의의 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돼야 뭐다 마지막에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500자가 이건 최대한 짧게 쓰고 이게 많이 드러날수록 뭐가 되는 거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주치사 많이 좀 가입해 주시고요.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쳐주시면 이제 많이 프로 친구 해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독은 목표가 일상입니다. 감사합니다.